지금 세 분 강연 모두 다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또 한 분씩 사전 질문 들어온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여름뿐만 아니고 도치린 연구원님 겨울에도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는 도대체 배터리 폭발을 정말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겨울철과 여름철에 평균적인 온도가 0도씨와 한 3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30도가 되는데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 리튬 2차 전지는 비열이 약 0.25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물은 1이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 4분의 1로 비열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열량으로도 4배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폭발의 가능성도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겨울철에도 온도가 네, 관계없이 맞습니다. 겨울철에도 항상 폭발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김기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배터리 사고는 대부분 안전하다. 배터리는 매우 안전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배터리가 좀 무서워서 전기차 사는데 좀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이 국민들이 이거는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 혹시 그런 팁?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에서 사고가 날 일이 생각보다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배터리가 폭발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시다. 대신에 폭발 사고가 났었을 때 기존의 사고랑 다르게 급격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고 인명사고도 빨리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자동차 사고가 났었을 때 내연기관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전기차 폭파 사고는 그러한 도망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터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배터리는 많은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노력도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학도 되다 보니까 무슨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이런 게 있으면서 TV를 얼핏 보다 보니까 배터리도 막 봉지에 다 따로따로 담아라, 테이프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거 맞아요? 왜냐면 지금 보여주셨던 그 영상들이 굉장히 그 수류탄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게 효과가 있을지 정말 꼭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나영훈 연구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에어 부산에서 화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반에 있던 이제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같은 절차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 대책이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날 수가 있고요. 배터리가 외부의 영향에서 밖에서 이제에서 화재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런 행위들은 밖에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에어 부산에서 났던 화재는 어떤 추론을, 그러니까 가설을 쓸 수 있냐면 아마 이게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경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보조 배터리를 그냥 쓰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해외에서 쓰기 위해서 이걸 완충하기 위해서 아마 공항에서 분명히 완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완충하는 상태에서 작은 단락, 배터리 내부의 작은 단락이 점차 자기의 영역을 증식을 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데 이 시간이 30분이 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은 규제로 하기보다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사용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비행기를 탈 때 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간다면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추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행 가기 전에는 언제나 완충이 저의 룰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전율을 낮추어서 탈 것을 이제 권해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아까 유효기간이 있다고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해주셨던 말씀 중에 혹시 그 배터리 저희가 구입하는 일반적인 배터리를 몇 년 정도 쓰면 된다 혹시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그 네.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규정한 건 없습니다. 네. 항상 그 수명을 잔존 용량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60%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으로 정한 거는 별로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에서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개런티, 뭐 워런티 기간을 뭐 10년, 10만 마일 정도로 그냥 잡고 있어서 그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지금 도치론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배터리의 어떠한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단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한 10년, 10만 마일은 쓸 수 있게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보조 배터리는 말씀 주셨듯이 충전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무언가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럴 때는 자제해야 된다. 지금 다 느끼셨겠지만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들었더니 세 분이 다 눈빛으로 당황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팁들을 방출해 주셨는데요. 정말 배터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꼭 지켜주세요 하는 두 가지 안전수칙을 저희 세 분이 두 가지씩 해주시면 6가지잖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님부터. 네, 저는 그 배터리가 이제 과열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불룩하게 팽창이 된 경우를 확인하거나 또 냄새가 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그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또 배터리를 충전해 놓은 상태로 자리를 멀리 이석하게 되면은 냄새라든지 이런 거를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이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 뭐 저도 일단 여름철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이제는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놔뒀을 경우에 특히나 제가 아까 도치론 박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에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폭발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자동차 안에 놔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는 제가 이제는 LG 다닐 때 있었던 사건 사고 중에 애완견이 배터리를 물어가지고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사건 사례가 들었기 때문에 집에 애완견 있는 곳에 사람이 없이 충전된 핸드폰을 잘못 놔뒀거나 그게 만약에 강아지나 이러한 것들이 깨물었었을 경우에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물어서 사고가 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는데 아무래도 좀 다 같이 모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강아지가 잘 못 닿는 곳에다가 좀 높은 물론 곳에다가 지금은 네네. 예전에는 핸드폰을 저는 배터리 갈아 끼우는 시스템이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배터리가 핸드폰 안에 내장이 된 상태라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만 혹여 혹여 예, 우려되는 바가 네, 강아지 말고 큰 개다. 네, 그럴 수도 송곳니가 엄청 길다. 걔네들 그러면 호기심 많잖아요. 그쵸. 깨물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거나 조심하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불리하죠. 예, 불리합니다. 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쓰실 때는 이제 충전율을 80%까지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이제 화재 조사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화재 조사를 전기차나 ESS를 하다 보면 대부분 거의 완충일 때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충전율을 낮춰줘도 물론 이제 제조사에서 개런티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하게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충전율을 조금만 낮춰줘도 화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화재가 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작은 화재일 때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있고 없고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경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충전을 할 때는 가급적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화재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 나왔던 말씀 중에 제가 오늘 기억에 남는 건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는 물로 끌 수 있다. 작은 것들. 그리고 배터리 주변에 온도를 낮춘다는 의미지 배터리 자체는 끌 수 없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